술 취한 50대 남자가 길 가던 8살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무차별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 사건. 이에 재판부는 범인이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감형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의 근본 대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과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양 의원님들께서도 인사를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네, 박영선입니다. 네, 지금 법사위 국감 현장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 이제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서 12년형이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양형 기준과 자료를 근거한 판결이라는 입장인데요. 먼저 한나라당의 박민식 의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이제 8개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다. 이 사건에서도 술에 취하였다고 무조건 감경을 했는데 저도 과거에 검사 생활을 했지만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법원에서 지금도 2기 양형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요? 네, 이 양형 기준이 좀 낮다라는 것은 오늘 그 국감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양형 기준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법원과 검찰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문제점은 이미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처음에 네. 무기징역 했다가 이제 감형해가지고 12년형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의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그 성폭력 특별법이라는 것이 그 2008년 6월부터 이제 공표가 돼서 시행이 됐는데 이 사건은 2008년 12월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네. 일단 일반 형법으로 이것을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 단계부터 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첫 번째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문제점은 검찰이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법원의 1심 12년형에 대해서요. 네. 충분히 검찰이 항소를 했다면 또 이것이 어떻게 됐을지는 지금 모르는 일인데 이러한 어떤 법의 적용 문제도 오늘 국감에서 이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양형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법에 적용을 하는 기관과 또 입법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 법무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그동안에 이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서 공소시효를 늘리는 문제가 지난해 3월 달에 혜진 예슬이 사건으로 있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여론이 들끓을 때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법안 소위에서 뭐 예를 들면 회의가 될 때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들어서 법무부가 그동안에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에서 합동대책회의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그 조삼모사가 아닌가 또 저는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양형 기준과 더불어서 이제 다른 문제점들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 서울고등법원 국감장에서 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형법 개정 요구가 먼저 있었어야 됐다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은 국회에서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그 법원장의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반성해야 될 곳은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사법당국이다. 예. 기왕의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인 판결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았느냐.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적정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형벌을 과하는 것이 정의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무조건 깎아줍니다. 깎아주는 것이 이 법관의 이 책무가 아닌가 이런 이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든지 뭐 국회도 물론 잘못이 있고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먼저는 우선 재판부, 법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감장에서 그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분명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양형 기준이 먼저 이제 그 양형위원회에서 국회에 건의를 해서 입법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의원들께서도 이 아동성 폭력 폭행범에 대해서는 이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상한제를 폐지한다라는 아니면 양형 기준을 더 폭을 넓힌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약하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유기징역 상한제 문제 이제 폐지하자는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얼굴 공개다 또 전자발찌다 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행 형법상으로는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으로 되어 있고 네. 이것이 이제 범죄가 여러 개 겹치는 경우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경합범의 경우에도 25년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약 한 5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50년 전의 우리 평균 수명하고 지금하고는 천냥지차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기징역 상한제 규정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100년도 선고하고 400년도 선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그런 법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박영선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나라당이 내놓은 이 법안과 더불어서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또 3대 법안을 추진을 검토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3대 법안 내용은요. 첫째가 이제 아동 성폭력 재범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 네.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동 성범죄로 복역한 뒤에 출소한 자는 경찰의 거주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거주지 의무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 행위를 이유로 한 감형 불가, 집행유예 불가, 가석방 불가를 규정하는 이제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이 그 음주 감량 문제, 그러니까는 그 법원에서 범인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로 봐줘야 된다. 이래서 이게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이제 형법 논리상 이제 그렇게밖에 재판부에서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이제 그 법원에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국감장에서는 이 음주 감량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이 개정안에 법원이 동의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이 음주 감량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그 국감의 결론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개정안을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무엇보다 그 아동 성폭력 재범자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나라당의 박민식 의원께서는 이게 뭐 어떻게 동감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대체적으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사실은 이제 무기징역을 할 수 있는데 네. 더 문제는 그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관대하게 운용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술 먹었다 이런 진술이 있으면은 그냥 심신미약자다 이렇게 보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없는 어떤 법안인가요? 근데 살인죄다, 또 사기죄, 뇌물죄가 여러 가지 이제 형법에 제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형법 전체의 통합성이나 체계를 고려할 때는, 이 아동 성폭력 범죄만을 지나치게 엄벌주의로 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다만, 아동 성폭력 범죄는 그 나름의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법을 하는데 또 법 적용을 하는 데에서는 그 특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 이런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형법상 개정이 필요한 이유들은 무엇보다 범죄 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인터넷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되는 거죠? 민주당 박영선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을 하려면은 관할 경찰서에 가서만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20세 이상인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범죄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그리고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 정보와 또 성범죄 요지 등의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고요. 또 징역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공개가 되고 징역 3년 이하로는 5년 동안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이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 20세 이상 성인이라는 전제가 붙었어요. 일각에서는 열람 대상에 좀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로 들리는데 한나라당의 박민식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형벌 법규를 만들고 적용할 때 항상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헌법상의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터넷은 그 전파성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파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런 규정을 만들 때도 이중 처벌이다,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이래서 위헌 문제도 일각에서는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가급적 대상자를 20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안타깝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음지에서 숨죽이고 있던 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무엇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미에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뭐든지 이게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현행법을 활용하는가의 문제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무기징역이 현재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법원이 이것을 너무 감량을 많이 함으로써 빚어진 것이고 또 검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검찰의 기소 문제라든가 또 법 적용의 문제 또 항소를 왜 안 했느냐의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또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법무부는 행정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법무부가 그동안 어떤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유독 좀 어떤 형평의 원칙을 계속 강조하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형량을 늘리는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올해 연초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여성 아동과를 폐지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국회 입법부 이 세 군데 모두가 다 약속을 지키고 첫째, 여론이 들끓을 때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번 이야기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협업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여론이 들끓으면 그때 나와서 마치 법무부가 모든 것을 다 선도해가는 것인 양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법안 심의를 들어가게 되면 형평의 원칙,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법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소극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께서 좀 근본적인 대책 말씀을 해주시죠. 예, 방금 관계 부서나 또 민간단체의 전반적인 협업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예방 단계, 또 처벌 관리하는 단계, 전자발찌를 씌운다, 무슨 신상 공개를 한다, 이런 처벌하고 관리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단계,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유기적으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 생길 때마다 국민적으로 또 언론에서 또
정치권에서 분노만 표출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이제는 종합적인 어떤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양형 기준을 비롯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보는 것은 이 범죄자에 대한 사후 약방문식의 가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범죄 예방이 제1의 목적이라는 것을 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기관에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기관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는 데 더 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